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논평의 주제는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왜 그럴까? 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원전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지 않는 것인가? 왜 이런가? 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임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다른 대통령들은 막 이렇게 무너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동시에 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원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별거 내세울 것 없는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대항마로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의 의문이 들어가는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왜 그럴까? 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 수입업자란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라든지 대한민국의 통치에 관한 철학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더 나가서 수령체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의 우리가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다 수입이요, 다 수입. 다 수입에 온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서적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남들이 하던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수입업자들이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 수입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했던 걸 가져온다라는 거죠. 기본이. 그래서 오바마가 하면 쌀국수 외교, 문 대통령이 하면 혼밥. 이게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이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오바마가 한 거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표절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집이 아니란 거죠. 원조가 아니란 거예요. 원조가 아니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다양한 아이돌 그룹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돌 그룹들의 모태는 대한민국의 걸그룹, 대한민국의 보이그룹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치 체계가 그런 식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 그들의 정치 철학과 정치 계획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나왔을 때도 따라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탁현민 얘기 나오면서 오바마 코스프레.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필요해 하면서 붐을 일으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프레가 들어가는 거고 벤치마킹이 들어간다 할게요. 더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바마 퇴임 지지율 60%,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높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많은 민주당 사람들도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온전히 오지 못하냐?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이다? 벤치마킹이다.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다 벤치마킹이다. 나쁘게 말하면 표절해 온 거다 그냥. 표절해 온 거죠. 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놓고 보자면 마치 정말로 뛰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고 위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서 흠 잡을 게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어디서? 이미 성공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돼요. 항상 회의에서 가져온다. 특히 미국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런 미국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 미국 정치가 TV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대통령 TV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스웨덴 대통령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유럽의 몇 개 대통령, 영국 이 정도, 영국, 독일,
프랑스 그 정도 빼고 뭐 다른 대통령 안 봐요. 거의 미국 대통령은 많이 언론에 공개되고 TV에 공개되고 미디어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마치 본 영화 미국에 있는 영화를 가져와서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것들 재가공해서 한국 배우로 바꿔가지고 틀어놓은 영화처럼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지지율 보여서 2016년 8월 1일 힐러리 지지율 쑥쑥 트럼프 지지층 이탈 조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개월 후에 TV 토론 후 힐러리 트럼프 지지율 격차 좁혀. 힐러리 토론 잘해. 트럼프 정치 경력 없어. 지금 뭐 국회의원 돼본 적도 없어. 뭐 지금 상호원 아니야. 뭐 그런다 해서 주정부를 이끌어봐서 그것도 아니야. 쟤 못할 거야 했는데 은근히 뭐다 토론해 보니까 말 잘하네. 뭐 이랬다는 거죠. 좀 우리 마치 한 일주일 전 어떤 무슨 내용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 3일 전, 4일 전, 뭐 이틀 전 막 그런 내용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마치 그런 거죠. 자, 힐러리 트럼프 지지율 비슷비슷하죠. 거의 뭐 격차가 없이 그냥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이다? 그 2016년대 힐러리 트럼프 비호감 대결. 그러니까 비호감이란 거예요. 미 역대급 비호감 대결. 힐러리 53%, 트럼프 60%. 역대급 비호감으로 후보들이 경쟁한 대선. 미국 대선. 왜? 자, 제3당 후보가 캐스팅 보트 부상. 뭐 그런 얘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쏙쏙 들죠. 막 쏙쏙 들어요. 자, 2016년 11월, 12월 이제 대선을 했겠죠. 미국의 선택. 힐러리가 미움받은 이유. 기성 정치에 향한 분노. 기성 정치에 향해서 분노가 있었대요. 자, 미국의 트럼프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분노.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그리고 기성 정치에 상징하는 클린턴에 대한 분노가 집중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경제도 클린턴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침체가 끝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자, 대한민국 비슷하죠. 경제 여건 좋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수출 잘하고 있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 미국인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다. 개선된 경기 지표를 의심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의심의 역시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거기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주요 무기는 미국인들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를 말할 때는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클린턴은 미국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재단의 특혜 후원금, 월가에 대한 고액 강연, 부정적인 평가들이 지금 클린턴의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정치의 어떤 부도덕한 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그 공략하더라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선판 보면 누가 더 부정직하게 살았냐? 라는 거예요. 정책? 그걸 떠나서 누가 더 부정직하게 살았냐? 누가 더 썩어빠진 정치인에 가깝냐? 라는 거잖아요. 누가 더 썩어빠진 정치인에 가깝냐? 자, 이 아들 특혜, 이번 논란, 군신무자의 실수, 군기문란, 대장동, 뭔가 포커스가 그 기본적인 이 포커스가 그런 거죠. 뭐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 포커스가 누가 더 부도덕하냐, 누가 더 뭔가 이상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어느 시점에 정치를 하면서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자, 이준석이 말한 거죠. 이대남이 부모 설득해 윤석열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대남이 아니고 이대남. 남자란 거죠. 남자와 부모. 이대남의 부모들은 몇 살이겠냐? 노령층이죠. 노령층으로 간다는 거예요. 28살의 부모들, 58살, 60대 들어가는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대남들이 한다면 50대와 60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듣도 못한 선거 전략.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에게 남녀 세대 갈등 조장 맹공을 뽑고 있다는 거. 남녀 세대 갈등을 하지 마라. 너 그런 무슨 선거 전략이냐? 나 듣도 못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유시민 선거 전략된 이준석의 생각 유치한 망상이다. 무슨 20대 남자들과 60대를 결합시켜서 무슨 선거를 하냐. 그리고 20대 남자 2030 남자들과 60대를 연결시키는 이 전략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선거 결과가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준석의 이대남 공격, 이대남 동조 효과, 이대남 헛된 프라임 벗고 이재명의 이야기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준석이 만든 이 이대남들. 요즘 유는 이준석 스타일, 이대남 경향 광폭행보. 자, 이거 남자일수록 트럼프다. 결국엔 21세기 들어 남성 유권자의 가장 지지를 받은 후보는 트럼프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였다. 남녀 대결 구도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보니까 남녀 대결 구도였다는 거예요. 남녀 대결 구도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트럼프다. 나이가 많을수록 트럼프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20대, 30대에서 그래도 이재명 쪽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무엇이냐면 기존 대통령과의 어떤 격차를 이대남들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남녀 갈등을 통해서죠. 남녀 갈등을 통해서 젊은 층이 트럼프에게 고개를 돌렸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지지율이 55%로 클린턴에 비해 낮은 건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보다 18% 부족한 37%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대선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높은 치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대남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반면 클린턴은 최근 세 차례 대선에서 젊은층과 고령층 모두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대남을 가져갈 거고 노년층은 우리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이준석의 생각인 거예요. 그 이준석이. 근데 그 이준석의 생각이라는 게 미국이 하던 걸 벤치마킹했다. 나쁘게 말하면 표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절하고 있다. 자, 이준석의 생각, 이준석이 만들어낸 생각. 이번 대선은 이런 식으로 치루하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 미국이 했던 걸 그냥 따라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코스프레 했던 문재인처럼 본인은 이 코스프레를 어떻게 만들 거다? 윤석열 갖고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코스프레를. 자, 지금 트럼프 옆에 있는 배우자, 윤석열 옆에 있는 배우자, 지금까지 봐왔던 배우자와 다른 모습이잖아요. 모델 출신 영부인. 또 반대편에서는 뭐 예쁘다고 칭송하잖아요. 지금 막 팬클럽이 늘어나고 있다. 예쁘다. 우리 영부인 예쁘다. 그리고 윤석열은 좀 몸이 펑퍼짐하죠. 트럼프도 몸이 좀 펑퍼짐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아는 거예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왜 이럴까? 왜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그 코스프레 하기 때문이 항상 코스프레를.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누굴 코스프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힐러리를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힐러리를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힐러리의 어떤 코스프레. 그 힐러리에 대한 코스프레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누가 정치하면서 더 부도덕하게 정치했냐라는 거예요. 한 명은 정치를 안 했다니까. 트럼프처럼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면서 부도덕한 뭘 찾아내겠어요.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놓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마누라 공격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마누라 공격하는 거. 근데 그 마누라조차도 예뻐. 그 마누라조차도 예뻐. 당연히 성형수술 했으니까 예쁘겠죠. 예뻐. 마치 트럼프 부인이 모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판을 짜놓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만들었죠. 민주당에서. 누구 만들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굴 만들었냐면 누구예요? 늙은이죠. 늙은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죠. 굉장히 중요해요. 늙은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부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부통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굴 세웠냐면 50대 여성을 세웠어요. 50대 여성을 세웠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 늙은이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50대 여성이 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남이죠. 이대남에 대한 이런 공격이죠. 트럼프를 대항을 할 수 있으라면 5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번 대선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건 50대 여성이에요. 그 다음 차례는 50대 여성이다. 예. 최소한 50대 여성이 사실상 총리를 맡아서 얼굴 마담이라도 한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50대 여성이 선거대책 본부장이다. 50대 여성이 선거대책 본부장이다.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플랜을 짜야지 민주당은 풀어질 거예요,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요. 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표절이에요, 표절. 지금 방금 표절에 온 거예요. 미국 정치 보면서. 지금은 이대남이 어쩐다, 20대 청년이 어쩐다 하지만 50대 여성이란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50대 여성 할머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지금 제가 말한 거 50대 여성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지금 갓 대학에 들어간 있죠. 지금 갓 대학에 입학한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50대 여성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 대학년 1학년 2학년인데 1학년인 50대예요. 자기 아들 딸들을 서울 인서울 시킨 50대 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무슨 한복 입는 여성이 아니라 캐주얼 정장을 입고 다니는 자동차는 요런 거 타는 사람들.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 타는 사람들, 요런 거 타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벤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50대 여성이요. 그런 여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왜 그럴까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